횡재수. 횡재라 하면 뜻하지 않은 일들, 그지? 그치, 이미 계획돼 있던 게 아니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뜻하는데 41세 경신생들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여름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 때쯤이라 하면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늦가을은 아니고 아마 초가을쯤일 거예요. 그때 횡재 이력이 있어요. 정말 뜻하지 않은 재물로. 재물로 인해서 횡재수가 들어오는 운이고. 음력 한 8, 9월 정도인가요? 그치, 음력으로 따지면 8, 9월 정도 되지. 음력 8, 9월. 곧 이력에 보면은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움직인다거나 동산이 움직인다거나 그럴 이력이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사생들 참 힘들었을 거야. 마흔대. 그렇게 고달프고.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제쳐두고 요거 분들도 동짓달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운이 조금 상승 기류를 타. 그래서 요 사람들도 똑같아. 재물에 관련된 일이거나 가족 사이에 뭔가 기쁜 일이 생길 이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양력으로도 11월 달쯤이라고 사실은 봐. 나는 또 28살 우리 꼬꼬 개유생. 개유생들은 사람 관계사에서 뭔가 아주 좋은 횡재 운이 있어요. 여기 실제 개유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 나이 때에 거의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우리 꼬꼬처럼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일시적이긴 해도 기인이 작용할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요게 한 8월 양력 8월서부터 아마 내년 입춘 2월 4일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나한테 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들어오는 운이에요. 귀인이 들어오면 뭐야? 귀인이라는 게 나한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운을 가졌다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아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뭐 돈도 딸리고 실력도 딸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와.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이력도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 나는 아닌데. 내가 개띠가 말라 죽기 전에 회생하는 운이라고 했지. 아, 네. 대박 나는. 그렇지. 희한하게 조금 늦기는 한데 양력으로 12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띠요? 그러면서 젖을 만큼 젖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상승 기류를 타거든. 그러면서 넝쿨이 굴러 들어온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그 운이 이어져요. 나 뭐라 그랬어 내가? 인색하지 말자. 작은 거 내주고 큰 거 얻자. 작은 거 아끼려다가 큰 거 놓치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좋다는 대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횡재라기보다 운의 기류가 조금 심하게 변동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횡재에 집어넣을 수 있지. 그리고 돼지띠 괜찮아요. 몇 살 되시기? 개생들은 조금 안정적인 운인 거고 신혜생 돼지띠들. 왜 올해 좋다 하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테지만 보편적으로 신혜생 돼지띠들이 날이 더울 때 힘이 든 사람들이 많아. 따뜻한 날이 돌아오면. 근데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운이 풀려요. 그러니까 원래 좋다고 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 또 하반기 운에는 신혜생 50세 돼지띠들도 아주 상승 기준에 많이 타요. 근데 웃긴 게 재물도 따르고 사람도 따르는 단편적인 행운이 있다는 거예요. 행의 운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얻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 예시야. 얼굴만 아는 친척인데 자식 없이 죽어서 나한테 뭔가 굴러들어오는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진짜 그거는 횡재수지. 그래서 그 신혜생들은 그거 잘 캐치할 필요도 없어. 굴러 들어올 사람은 굴러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운에 굉장히 속해요. 진짜 굴러 들어가. 굴러 들어오는 거지. 나이가 있을까? 네네네. 일단은 제가 저번에 우리가 이제 띠별로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두 띠를 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횡재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을묘생 46살 언변술이 좋고 대처하는 자세가 뛰어나지만 시기하고 질투가 되게 많으시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부설과 망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맨날 우리가 이제 구설망신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경자년 하반기에는 운이 더더욱 상승하고 생각지도 않은 청약 당첨이라던가 로또, 금륜복권 등의 횡재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행했던
도덕적인 가치들을 조금 받으신다고 하시거든요. 주위의 흐름들을 본인 스스로가 다 알고 또한 꿈으로도 선몽이 되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자고 일어나면 바이오 리듬 같은 게 좀 상승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아마 이렇게 횡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올해에는 횡재수가 되게 강하게 들어오세요. 예를 들어서 주가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에서의 승진 또는 대회에서의 우승 그리고 유산 상속 등 이런 것들이 횡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무신생들은 자기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해요. 자기가 머리를 써야지만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로또 분석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은 자기가 머리를 굴려야지만 돈이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 갑인생 47살한테는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분들은 소유욕이 되게 강하세요. 강하신 만큼 돈 관리를 잘 하지는 못해요. 왜? 기분파거든. 기분파다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그걸 흥청망청 쓰더라도 돈이 또 생긴대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횡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7살 갑인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 땅 찾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뭐라 해야 되지? 조상들이 남겨놓은 땅들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조금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횡재수를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나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각각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왜냐면은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행했던 것만큼의 대가가 들어오는 거고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밥을 찾는다 그래. 그리고 또한 갑인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천운도 있지만 조상떡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복음 내가 어떻게든 찾아 먹어야 돼. 그게 바로 저는 횡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감 떨어지고 로또가 떨어지고 어디서 금덩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하셔고 또한 내가 이런 기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 횡재수를 찾아 먹는 것도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게 네. 갑작스럽게 들어온 거다 보니까 다시 그걸 놓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 끗 차이라 그래. 우리가 번호도 그래. 꿈에서 선물을 줬어. 조상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자고 일어날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 잠자고 있는 그 꿈 상태에서 다 기억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잘 때 옆에다가 종이하고 메모지 좀 놓고 주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준비된 거. 나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우스갯스러울 수도 있는데 신점으로 0점으로 조상 땅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예를 넣어드릴게요. 어떤 저희 집에 신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한 푼도 없는 솔직히 좀 되게 서민이세요. 우리 집에서 초를 켜고 기도 발언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언니 집에 경사 있어. 그 무슨 경사? 몰라. 할머니가 경사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고 한 달, 2달 정도 흘렀을 때 진짜 경사가 왔어요. 시동생이 로또가 당첨이 된 거야. 양양에서. 얼마 안 돼서 한 5개월? 1등이요? 네, 1등 됐어요. 그런 경우 봤어요. 근데 이게 있어 또 그분들한테는 그게 또 횡재수일 수도 있고 또한 행복감일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여기는 조금 아팠어요, 마음이. 형제들의 이제 우애가 조금. 근데 그거를 극복하셨어요. 그래도 조금 그분이 형제들끼리 나눠 가지자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큰 곳 하셨어요. 네,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오늘 질문 드릴 거는 이제 2020년에 이제 횡재수가 들어오는 뛰는 아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첫째는 지금 경자년이기 때문에 쥐띠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횡재를 얻기에 쥐띠가 가장 대세를 이루겠죠. 그래서 쥐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용띠를 2020년 경자년에 횡재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는 조상의 어떤 공덕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쥐띠로 볼 때는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고 싶은 어떤 거, 사업을 하든지 장사라든지 지금 인연이든 어떤 합의가 되는 해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지금 어떤 본연의 업에 열중하시면서 넓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자리를 그대로 보존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잘 된다 싶으면은 확장을 하려고 그러고 자리를 옮기려고 그러고 말 그대로 대출을 더 땡기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쥐띠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어떤 사업을 넓힌다든가
옮긴다든가 어떤 금전을 더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있는 병자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이동수가 되었던 인연이나 어떤 협력,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충고를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병자생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되었든 시험 치는 것이 되었든 어떤 인생의 전체적인 어떤 계획에 순리를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생에 있는 37입니다. 이 갑자생들은 지금 결혼을 하셔서 첫 자녀를 출산을 하였다든가 이러더라도 지금 같은 띠에 있는 띠가 되었던 좀 새로운 어떤 자식을 새로 얻으면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어요. 갑자생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49수에 있는 분들은요, 9수가 걸려 있어 경자년이라도 사고수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고 가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또 61살에 있는 지금 경자생은요, 며느리가 되었든 사이가 되었든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에 있으신데, 이 2020년 이제 경자년에는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가 있겠다, 좋은 사이가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런가 하면은 며느리가 되었든 사이를 통해서 좋은 선물이 되었든 의복이 되었던 입성벌이에 좋은 선물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숭이띠에 있는 어떤 2020년으로 이렇게 본다면은요, 29살에 있는 임신생은 어쩐지 프로포즈를 받겠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 인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선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일은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41에 있는 경신생은 직장을 옮겨볼까 말아볼까, 아니면은 내 거라도 작은 거 해볼까 말까, 마음이 굉장히 망설여지는 경신생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41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나이예요. 사회 전반적인 어떤 기운을 보려고 그러더라도 지금 내 거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동을 하려고 그래도 있는 자리가 명당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50 서희에 있는 무신생요, 매매운이 되었든 문서운이 되었든 이사운으로 행재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있는 병신생, 인연의 합의가 들고 자손에서도 인연의 합의가 들고, 어쩐지 65살에 혼자가 되셨던 이렇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늙음하게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연 합의의 어떤 횡재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용띠, 지금 33살에 있는 무진생요, 혼인으로 볼 때 어떤 재수대길, 재수대통의 어떤 혼인 길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인연의 합의가 들었다, 그런가 하면은 새 집도 장만하겠다, 아니면은 문서운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새 일거리에 어떤 내 인연에 있어 좋은 대길의 어떤 그런 이 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45살에 있는 병진생, 직장을 다니면은 성진수가 있겠고요. 내 장사 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금전의 길문에 있어서 좋은 어떤 합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진생에 있는 용띠들은요, 인간을 조심하여라. 금전이 들어오면서도 여자 같으면 남자가, 남자 같으면 여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인간을 조심하여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57에 있는 갑진생들은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이동수가 있다, 변동수가 있다, 이사운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땅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이동수가 있다. 그래서 문서운도 같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횡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2020년 횡재수에 든 띠로 본다면은 쥐띠와 원숭이띠와 용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행재수는 말 그대로 행재예요. 뭐 길바닥에 가다가 돈을 주워도 행재, 복권, 로또 당첨돼가 또 행재. 행재는 그야말로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행재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약에 뭐 보험금 같은 거 사는 것도 행재예요. 그것도 행재. 그럼 이런 횡재 수가 이제 들어오는
이제 2020년 하반기에 네. 횡재수가 들어오는 나이가 있을까? 저는 딱 세 분 꼽을게요. 좋아요, 구독, 29 원숭이띠. 자, 요 분들은요. 상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상반기에는 골골골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들어가면요. 예상치도 못했던 금전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귀인도 들어와요. 근데 그 귀인으로 인해서 또 내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욕심 좀 부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욕심 부리면 송사에 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예, 관제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시비수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항상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37 쥐띠. 37 쥐띠생들은 성패가 많은 한 해였을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안 돼요. 자, 요분들도요. 문서 잡을 수가 있는 행운이 들어오실 거예요. 하반기에는 문서, 그리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하세요. 괜찮아요. 다만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를 잘 판단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도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반기부터는. 자, 누구 덕택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조상공덕으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조상공덕이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다만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수 들어오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상가집 가시면 안 돼요. 상무설 들어와요. 그러면 또 몸이 아플 수도 있으세요. 60세 소띠들, 자, 삼재예요. 아무리 삼재라고 해도 원래는 좋은 삼재거든요. 자, 뜻밖의 재물이 막 들어와요. 생각지도 못했, 이게 정말 횡재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이 막 들어온다고요. 재물이라고 하면 막 굳이 돈 아니더라도 집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집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뭐 땅, 이런 것도 형제들 간에 분배해가지고 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됐던 일들이 막 조금씩 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분들도 욕심이 너무 내면 안 돼요. 욕심 너무 내면 관제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좋아요, 구독. 최고로 뽑으라면 저는 29살 원숭이띠 뽑고 싶어요. 9월달, 10월달을 보시면 이분들은 괜찮아요. 예, 상반기에는 힘들었으면 하반기에는 진짜 원숭이가 잔재주 부리잖아요. 똑같아요. 잔머리 굴리고 잔재주 부려서 이분들은 괜찮아지실 거예요. 남자는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김에 37살이랑 60살 그분들도 혹시 몇 월 정도에 들어올지? 37살로 따지면 이분들은 7월달부터 괜찮을 거예요. 음력 7월달부터. 그리고 60대로 보면 우리 8월 추석 지나면 찬바람 막 이렇게 불잖아요. 이분들은 찬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10월달 한 9월달 좀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생각지도 못했게 일이 빵빵빵 풀린다든지, 생각지도 못했게 내가 뭘 했는데 너무 잘 돼. 이거 웬일? 이러실 거예요. 선생님, 예, 하반기에 예, 횡재수. 예. 횡재수라고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금전이 들어오는 거겠죠? 당연한 거죠? 예, 로또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예. 로또 해당 안 돼요? 예. 횡재수하고 일확천금하고 틀리기 때문에 로또는 일확천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횡재수란 거는 소소한 거, 아니면 조금 더 큰 거, 생각지도 않는 돈이 들어오는 게 횡재수기 때문에 로또하고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예. 그럼 2020년 하반기에 횡재수가 들어오는 띠나 나이가 있을까? 당연히 있죠. 시작해야죠. 예. 혼자서도 이제 잘하죠, 이제. 예. 구독, 좋아요! 2020년 하반기에 횡재수가 들어올 수 있는 띠, 나이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신다면 정말 잘 시청했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74년생
74년생이 다가오는 2020년 하반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 건가? 삼재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중반기가 지났는데도 1월달 할 성과를 못 냈었어요. 1월달에는 바짝 했었지만 계속 하강 기운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에 이제 삼재도 이제 끝났고 세월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횡재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운을 이미 들어와야 되는데 놓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류가 된 상태예요. 그 운을 받아먹는 게 음력으로 봤었을 때 8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8월 음력으로 2일 자시가 되는 순간부터 횡재수가 시작되는 시기가 시작되실 겁니다. 74년생이 대박으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된다. 횡재수가 2020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는 띠다. 그래서 74년 범띠입니다. 74년 범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역술인이 아닌데 갑자기 그 나이가 다 떠올리네요. 희한하네요. 예. 구독! 좋아요! 아마 개띠 706인가? 개띠걸요 아마? 예. 처음으로 한번 이제 맞습니까? 예. 아 그러네요. 예. 706 개띠도 2020년 하반기에 상승 기운을 탈 수 있는 횡재수가 생길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냐? 음력으로 봤었을 때 9월달하고 17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전화 한 통이 올 거예요. 저 예전에 알았던 누군데 아시겠냐? 그러면은 그 706 개띠 그분이 긴장을 하시죠. 이것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피어싱 아니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직장에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같이 있었던 뭐 했었다. 그 사람이 귀인이 되면서 횡재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706 개띠도 횡재수를 꽉 잡고 놓치지 않고 잘 풀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5년 토끼띠 횡재수입니다. 왜 횡재수냐? 5회께 때문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5한 건 아니죠? 예. 괜찮겠습니까? 예. 구독! 좋아요! 75년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의해서 횡재수가 생겨서 나도 횡재수를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물꼬가 터져가지고 횡재수로 바뀌어서 재물복으로 들어오니 황금의 다리를 놔서 황금 수레에 황금 지게를 지고 착착 나갈 수가 있다. 너무 좋네요. 정리하자면 2020년 하반기에 대박나는 띠 74년 범띠 706 개띠 75년 토끼띠가 2020년 하반기 대박 날 수 있는 띠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령님이 알려주시네요. 선생님 근데 로또는 일확천금이라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또 3등도 일확천금이에요. 그럼 횡재수 아닐까요? 횡재수죠. 그 횡재수네요. 예.